많이 와서 소국 속에서도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하는지 또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모임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다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연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좀 무리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비가 장마비가 정말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오는데 빗속을 뚫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MVP 8월 정기 모임 및 저희 MVP 발전을 위한 그런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개 제가 드릴게요. 저는 MVP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표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 동국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MVP는 사실 잠깐 일부만 소개하자면 3년 전에 저희들이 순수한 목적에서 초교파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선교의 뜻을 둔 우리 평신도 선교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한번 지금까지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뜻있게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패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5분이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특히 전북 LMTC라고요. 저희 합동 측에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LMTC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전북 LMTC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회원이 약 20여 명 이렇게 들어있고 비영리 단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특별회원, 또 운영회원, 또 후원회원, 기관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들이 매월 만나서 우리 MV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후원 회원님들은 저희들 이제 후원하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도 지금 선교사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저기 미얀마, 태국, 또 베트남, 또 캄보디아 저희 선교사님들 또 후원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MVP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소개 한 분씩 할까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 같이 왔으니까 소개할게요. 최진숙 권사하고요. 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4월달에 들어오셨나요? 5월에 들어오셔서 지금 다시 하는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신용구입니다. 잠깐 그럴까요? 네. 다음은 우리 김미선 교수님, 이 비전대학교의 국제협력기술과 학과장님이시고 우리 유학생들 또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반나스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비전대학교의
김희선 교수님이십니다. 김희선 교수님이 제자를 우리 윤민 학생들 제가 소개를 소개 한번 할게요.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저희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방학이 되니까 이 조철주에는 열심히 방학 동안 알바를 하느라고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고등학생들이 많았고요. 저희 이제 2학년에 노다은이라는 학생이고 한국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UN이라고요. 내당미 UN인데 베트남 학생 2학년이고요. 오늘 한 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쪽은 김경희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2학년이에요. 지금 아마 오실 거예요. 5시로 알고 있었어서. 네, 김경희 전도사님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도 LNTC 훈련이 있나요? 네. 그쪽에서도 LNTC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알고 소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정원씨 본인이 소개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석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동산동에 한성학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는 하는 일은 성전숙제라고 석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정기원으로 영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노철호입니다. 서로 집사님, 한수만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성전 석재라고 건축업 하시는데 돌 석재 예면에다 붙이는 거 있죠. 계단 같은 데 전부 대리석 이런 작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영동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2018년 12월에 나왔고요. 이제 전주대 박사가 안식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향범 선교사님, 정향범 선교사님, 두 분은 서로 천안매대 직원입니다. 네. 인도 선교사로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지금은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정병규 회장님 권위로 이해해서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름은 유정근이고요. 섬기는 교회는 노송동에 있는 노송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그 소상공인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인순 권사입니다. 노송교회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두 분은 처음 나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 좀 같이 친하게 지내시고, 노송교회 감리교회라서 권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 두 분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조영호 장로입니다. 제가 원래는 율무교회를 섬겼었는데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축산업을 좀 하고 있고요. 축산업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윤산 집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처음 참석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열정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선교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모임에도 참석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 이은영 권사님과 소개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지금 고산에 살고 계시죠? 기봉. 기봉에. 축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소를 많이 키우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호 장로님 제가 조금만 구현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장로님 그 고산에 가면은 그 맛있는 소고기 하는 미소드림 그 아시죠? 거기 네. 그 한우 협동조합 이사장님을 그 초창기 설립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고 협동조합법이 그
시행된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완주 한우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최초로 설립하셨을 뿐 아니라 성공 사례, 성공한 협동조합으로서 전국에서 백지박중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 일을 전문가로서 하시는 분이지만 수도 많이 키우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의 성교회 총무를 보고 있는 강단 집사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섬기고 있고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연락을 해가지고 이 모임에 선교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안 해주네요. 짝꿍이고요. 같이 왔습니다. 이름은? 여기 성교에 이제 저는 회원은 아니지만 가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에 하는 것도 이렇게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로서 할 수 있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권사님. 네. 어느 교회 온누리교회. 온누리. 네, 이 앞에 온누리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제 교회 하나님 불러주셔서 경북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했고요. 그리고 GMS 과정을 배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LPC 과정 공부해 주셔가지고 LPC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안양 성교회라는 국제학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선교사들을 키우는 학교인데요. 거기서 한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원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학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수영. 마수영 전도사님.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 네, 저희의 네. 자기소개를 간단히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고요.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선교를 배우고 계속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선교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이런 또 이제 지역에서 하는 선교 훈련 그런 것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열방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는 임채영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영 목사님은 전국 기독신문 아시죠? 전국 기독신문 편집장님 하고 계시고 언론 특수 사역을 하고 계세요.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또 차별금지법 쪽에 사무총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뭐 국회도 가시고 국내 집회 운동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MVP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 모임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언론에 또 이렇게 신문에도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 삶의 터전을 시켜주시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일본에서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MVP 선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귀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또 오고 있는 우리 형님도 계십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소아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세미나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돼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위해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미성 교수님 통해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로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이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사역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나누며 품으로 아버지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이곳에서 처음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온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늘 준비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는데 우리 소아시아 선교사님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평신도 선교 사역을 저희들처럼 이렇게 훈련도 받으시고 오랫동안 또 공직에도 계셨고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실 겁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선교사님이 아마 좋은 우리 MVP 선교의 발전 방향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섬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지난달부터 MVP 선교회 모임을 좀 좋은 모임을 만들어보자, 좀 생산적인 모임을 가져보자라는 회장님의 방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모임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포럼이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뭔가 발전적인 것을 조금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달에는 우리 김미선 교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달 모임은 회장님께서 저한테 한 20분 줄 테니까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0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서 무슨 선교를 이렇게 사역을 뭘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MVP 선교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셨을 때마다 이제 MVP 선교회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교회도 아니고 또 중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방으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선교단체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제 또 이 지방에서 이렇게 전주라는 소도시에서 이게 설립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여튼간에 MVP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토의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날로 우리 MVP가 정말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는 거창하게 세미나 강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MVP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에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무겁게 가장 선교의 주체는 선교회가 아니고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교회적 선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교회적 선교.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가 이제 선교적 교회인데 교회적 선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성경적이죠. 교회가 선교를 해야죠. 그런데 왜? 교회는 예배, 봉사, 전도, 친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라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교회가 좀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단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보니까 MVP 선교라고 회장님 MVP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MVP가 무슨 뜻인가요?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해드리면 MVP는 약자입니다.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미션, M은 미션, 사명, 소명, 그렇죠. M은 미션이고요. V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 다음에 P는 패션입니다. PASS. 패션. 이게 이제 패션인데 열정. 이건 제가 M은 그 미션을 어떤 비전을 갖고 이걸 실현시켜 나가자. 우리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제 실행을 한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 패션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시면 박수 한번. 우리 MVP 선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서 도를 하나씩 지금 놓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선교는 사명을 넘어서 존재이익이다. 저는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선교는 사명을 넘어서 존재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선교를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MVP 선교회라는 또 단체가 전주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방에 있다고 해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무조건 뭐 다 이 본부가 서울에 있고 지구는 지방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MVP 선교는 특별하게도 이 전주라는 지방 도시, 소도시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자 하는 것은요. 여기 첫 번째 선교회가 현재 아까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사업자번호랑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격을 만들어서 이 법인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선교의 법인격화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좀 확충하는데 이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는 그런 MVP 선교회가 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단법인을 지금 추진을 이제 하려고 우리 회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여기에 찬동하시는 분들의 이 사람 인구가 모인, 그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하고 뭐 이렇게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그 행정관청에다가 허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전라북도청에서 아마 관할할 거예요. 전라북도도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뭐 자체 행정과에서 해줄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해줄 수도 있고 주무관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목적 사업이, 선교의 목적 사업이 선교에 있다 또는 유학생 케어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무관청이 뭐 행정 파트로 갈 것이냐 문화예술 파트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해져서 그 주무관청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 서류적으로 오고 가면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회원이죠. 회원. 여기에 동참하는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법에는 뭐 2인 이상 돼 있지 몇 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단법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소 50명에서 100명 선, 또 어느 부서는 또 100명 이상도 요구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건 주무관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이렇게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무관청 주무관들이 이것을 만들려면은, 사단법인을 만들려면은 적어도 회원이 50명은 돼야 됩니다. 100명은 돼야 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선교회 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MVP 선교회가 몇 분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원이. 그래서 이제 회원을 이렇게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MVP가. 그래서 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토론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이 목적 사업이 선명해야 합니다. 이제 물론 그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행정관청에 찾아가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 필요 때문에 이 목적 사업이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의 목적 사업이 가장 중요해요. 이 법인은 도대체 어떤 목적 사업을 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목적 사업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류에 들어가는 목적 사업보다 우리 선교단체의 정체성, 우리 선교단체의 방향성, 가치, 이것을 외부에서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목적 사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 가운데서 플러스 1, 하나를 더 얻는 단체가 아니라 이 MVP 선교단체는 정말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해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선교단체다. 그렇게 가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목적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선교 단체 MVP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목적 사업을 무엇에 두었으면 좋겠는가를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시를 여기다가 이제 4가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선교 단체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 동원. 이거 중요하잖아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거. 이거 선교 단체가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교 훈련. 훈련이 핵심이에요. 선교 단체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이 전주권에도 선교 단체가 지금은요, 이 평신도들을 동원해서 선교 훈련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뭐 선교사 파송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GMS 선교단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선교단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첫 번째. 근데 이 GMS가 LMTC, L자가 녹할이에요, 녹할. LMTC 훈련단체를 만들어서 각 지방에서 선교훈련을 시키는데 평신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2개나 LMTC가 현재는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전주권에만.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2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2학기를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파송해요. 선교지로. 이 여기에 이제 핵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고 이 단체가 이제 또 서울에 사단법인으로 시니어 선교 한국이 있는데, 시니어 선교 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지방의 도시마다 또 지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전주에도 시니어 선교 학교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 학기 동안 훈련을 시켜서 시니어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한일장신대학교 위주로 한일장신대학교 안에서 통합측 선교학교, 총회 선교학교를 2년 4학기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하는.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 보면 인터콥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콥 같은 데도 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한 학기 이렇게 비전 스쿨을 수교해서 열방으로 파송하는 이런 또 훈련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 동원과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하면 동원하고 선교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선교사도 위기관리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선교사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 선교단체가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MVP 선교단체도 비록 전주에서 발족되어서 출발하고 있는 선교단체지만, 그러면 선교 동원도 해야 하고 선교 훈련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여기 전주에서 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전주 지방에서 이렇게 발족되어서 생긴 단체가 아니고, 다 중앙에 서울에 다 본부가 있고, 다 지부, 지회, 무슨 연합회식으로 다 여기에 있는 단체가 이런 동원과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강사를 쓰더라도 서울에서 다 내려와요. 섭외가 되어가지고 다 내려서 보내줘요. 근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 본부가 있는 MVP가 아니에요. 선교사, 동원, 훈련, 파송 이런 거 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앞으로 이제 성장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단체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단체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저도요, 이 LMTC도 받았고, 시니어 선교 한국도 받았고, 통합측 선교대학도 받았고, 인터콥도 받았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선교 훈련이라고 생긴 것은 전주에서는 다 받아봤어요. 제가 2학기, 4학기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1%도 안 돼. 그냥 선교 훈련 받아가지고 귀한 자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때뿐이야. 그 자원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멈추고 있어요. 너무 아깝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막 사명이 불타가지고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금방 나갈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그대로 또 원위치해가지고 그냥 있어요. 이런 자원들을, 이런 훈련을 마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좀 수집해서 이분들을 MVP 회원으로 다 이렇게 모셔드리자. 예, 이미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MVP 회원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선교훈련 돈 내가지고 귀한 강사들 모셔다가 잘 받아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열정도 생겼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계속 사장시키지 말고 좀 연대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우리 MVP가 좀 흡수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회원 문제는 이제 토의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타 단체가 훈련을 잘 시켜놓은 분들, 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MVP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별도로 훈련시키고 별도로 막 동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두 번째, 이제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가면 또 식어버리잖아, 열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냥 선교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또 이분들 모시고 단기 선교도 또 기회 있으면 모시고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 재교육이 되잖아. 재교육. 아멘. 이미 받으신 분들을 재교육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MVP 선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회원을 확보하고 회원을 이렇게 재교육 시켜드리고 다시 열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드리고 하는 거에서 우리 MVP라는 선교회가 하자. 시니어 선교왕국이라든가 LMTC라든가 통합 측 선교학교라든가 뭐 인터폴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이미 훈련시켜 놓고 현재 쉬고 계신 그분들을 다 모셔드려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분들의 열심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우리 그 MVP 선교회의 방향성, 가치, 이 비전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MVP 선교회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게 할 것이냐? 전주의 MVP 선교회가, 물론 서울에도 이렇게 MVP 선교회가 20년이 넘게 역사를 가진 MVP 선교회가 서울에도 있어요. 이 V자, P자가 좀 다르지만 아주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열방선교 전문단체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또 MVP 선교회가 조직되는데 전주 MVP 선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 선교단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사역단체다. 이것이 머릿속에 딱 나와야 메리트가 있고, 아, 나도 거기에 가보고 싶고 관심 가지고 싶고 후원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선교단체가 하는 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전부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주적거리 봤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핵심, 우리 MVP 선교단체는 유학생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유학생 선교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들어와 있대요. 정말 많죠. 전 인구의 2%가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있고 다문화 결혼 이민자 여성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학생 대학교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유학생 선교도 많이 단체가 생겼어요. 유학생 선교 단체가. 근데 유학생 선교 단체가 정말 유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학생 선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MVP 선교회는 우리 김미선 교수님 계시지만 여기 비전대학교 총장님하고 우리 김미선 교수님하고 우리 MVP 선교회하고 이 협약 MOU가 이런 것도 다 체결해 실적이 있고 지금 아이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적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행정관청에 법인 설립에 서류를 낼 때에도 이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비전대학교 국제협력과 그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다 봤어요. 여기 교수님이 만든 팜플렛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비전대학교의 국제협력기술과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렇게 말씀을 양육시키고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로 다시 재파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에 입학해서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선교사 양성 과정은 국제협력기술과 김미선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제 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이 양성된 학생을 임지로 필드로 파송시키는 문제는 MVP 선교단체가 맡아서 좀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전문성은 학교가 양성을 해주고 양성된 자원을 현장으로 자기네 나라로 파송되는 문제는 우리 MVP 선교회가 맡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바로 MOU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좀 특성화시켜서 다른 단체가 가져가기 전에 우리 MVP 선교단체가 해가지고 특화시켜 나간다면 그 선교단체는 이렇게 비전대학교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선교사로 파송시켜주는 단체야. 아주 메리트가 있어. 내가 기도하고 후원금을 내도 아깝지가 않아. 이런 단체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양성을 했는데 이제 기관이 이렇게 선교단체가 파송해줬으면 좋겠다. 파송하려면 파송 교회도 좀 이렇게 선정해서 교회도 파송교회도 만들고 또 후원자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 만몬의 영에 잡혀서 물질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렇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교회도 정해주고 후원자도 정해주고 해서 서포트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성공 사례가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MVP에서 이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LMTC나 시니어 선교한국이나 또는 통합적 선교학교나 뭐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그런 MVP 선교 단체가 되자. 이것을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있는 자비량 선교사 육성 파송입니다. 이것은 이제 똑같은 전문인 선교사예요. 근데 앞에는 이제 학생 전문인 선교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이게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그 목회자 라이센스, 선교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입국을 환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교를 하려면 입국을 해야 되는데 입국하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입국해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줘요. 목회자나 선교사 비자로는 안 가,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 비즈니스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인 선교사가 최전방 개척 선교회에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전문인 선교사가 가장 안성맞춤이다. 지금 그런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 전문인 선교사인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일반인 전문인 선교사도 이렇게 기술이 있고 뭔가 좀 전문성이 있는 선교사를 좀 양성해서 육성해서 파송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앞으로 더울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지에 보내는 재정이 이제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선교사에게 이렇게 후원하는 재정이 막 끊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게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뭐 해외 선교보다는 국내 선교 위주로 해야겠다는 막 이런 소리가 큰 교회에서 들려오고 해서 이 선교 이 현황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들도요 이제는 자립 선교를 해야 한다, 자비량 선교를 해야 한다,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모이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부터 반응이 와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많이 생각해봐요. 현장에서도.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이 전문의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가 성경적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 텐트 메이커 사도행전 18장에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데살로니가에서 주야로 열심히 일했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로서 텐트도 그냥 일반 소형 텐트가 아니라 큰 뭐 군대형 텐트, 대형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에 종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였다. 예,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도 그냥 한국서 보내주는 후원금만 받아서 그냥 사역하려고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무슨 이런 그 비즈니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느 선교지에서는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방식으로 선교사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또 김부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선교지에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제가 있는 곳에서도 어떤 선교사님은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무슨 일을 하셔서 오셨냐면은 건축업 중에서 그 뭐죠 그 창호 있죠, 사시 창호를 하시다가 그걸 접고 오신 분인데 그런 창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수익도 내고 그다음에 직업학교식으로 현지인들을 양성해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또 벽돌 싸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사역비도 벌고 현지인들을 기술을 가르쳐줘서 직업학교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지금 정말 머리를 많이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엇을 해볼 것인가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농사지어서 양계 하시는 선교사님도 많아요. 양계 닭을 막 500마리 1000수 이렇게 키워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낳게 해서 계란 팔아가지고 사역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배추 농사, 무 농사에서 그거 채소 팔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 마치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음악 선생님 하시다 오신 분들은 음악 학원에서 악기 가르쳐주고 키보드라든가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서 사고를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용실 하시다가 오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또 미용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 학원이니까 돈 내고 써서 이렇게 기술 배우고 미용실 차려서 창업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비자를 받기도 좋아요. 정부가 안티기독교, 그 자민족, 자문화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타종교를 배척을 하는 시대가 됐고 외국인 선교사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는 그건 진짜 어려워요. 직접적인 전도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통해서 비즈니스 S 미션 이런 뱀 선교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선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선교비를 충당하고 또 영혼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는 현장에서도 느끼고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도 이렇게 그런 트렌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립 선교사 이 자비량 선교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파송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MVP 선교사가 단 한 명을 파송시키더라도 이런 분을 좀 파송시켜서 좀 사례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회원에 관한 사항은 앞에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 MVP 선교의 방향성, 그 다음에 비전에 관한 사항은 이 뒤에 두 가지를 제가 사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MVP 선교단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지방 도시인 소도시인 전주에서 출발했더라도 MVP 선교회가 이 서울에서 발족된 선교단체보다도 더 실속 있고 정말 현실에 맞고 그런 선교단체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선교회 회원 확보 방안입니다. 그룹토이 1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회원 확보인데 회원이 저희들이 한 20여 명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한 2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원 확보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 확보가 참 중요하다. 적어도 20, 30명 갖고는 안 되고 한 6, 70명은 돼야겠다. 제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올해 지금 있는 수의 한 배로 성장하는 그런 회원을 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한 6, 70명 그래서 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저희들이 좀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회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은 의견 있으면 여기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할게요. 자, 회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에 가족 모임 가지고 흔들려서 지금 보기로 왔는데 원래 오늘 참석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오셔서 서둘러 왔습니다. 박철규 장로고요. 또 사랑하는 배신숙 집사입니다. 아니 참 권사님입니다. 그 소속은 양해문교입니다. 삼천동에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돈만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르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회원들이 이제 주변 네, 주변에 본인들이 이제 만나고 있는 교인이나 알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또 더 좋은 건 선교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분만하셔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하자라고 공언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분들이 한사람 어떻게 중형식 활감제를 주면 어떨까? 그래야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면 할까 말까 망설일까 했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회원 확보가 확장이 많이 안 된 것은 너무 점잖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모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딘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회원당 2명씩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2명씩 이렇게 회원 확보를 하는 방법 좋습니다. MVP 회원들이 잘 아는 지인들을 소개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박정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8단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소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단체들 훈련하는 단체들을
이양이나 마인드나 선교단체가 하고 있는 정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에 이제 2년 동안에 이거 말고 딱 이제 정말 선교사가 나가기 이전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들도 저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MVP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허입 과정, 심사나 허입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저희 와서 뭐 헌신하고 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왔지만 그 정도의 차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지금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어떤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또 MVP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선별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과정을 파송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또 허입 심사와 이런 것들이 또 MVP에서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도 필요하고요. 사단법인이 이제 되면 그런 좀 저희들이 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래서 사단법인이 되고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막 이 학생들 다 우리가 파송시키고 이건 못하죠.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저희들이 저희의 뜻에 맞는 우리 MVP와 그 사업 목적이 맞는 선교사를 우리 여기 국제협력기술과의 학생 중에서 선발을 얻은지 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학생 2명이면 2명을 저희 MVP 선교회에서 케어하고 더 같이 더 허입하고 훈련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죠. 그냥 파송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가져야 하잖아요. 파송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가 계속 또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의견을 모으고 더 노력해서 그럴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수거해다가 이렇게 잘라서 사료로 섞여서 먹이니까 정말 건강하게 알을 잘 낳고 또 음식 버리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책임 있는 멘토가 나와서 가정에 방문도 하게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 제공을 하면서 그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술 같은 것도 배워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관계를 생산해야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서로 긴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죠. 또 누가 말씀 더 해주시고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김희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교 단체에서 2명, 3명 아직은 우리 단체가 그 학생들을 수용을 할 수 없지만은 그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한 교회를 선정해갖고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막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은 미용이나 다른 그런 기술을 1년간 배우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MVP가 같이 파송하는 걸로 해갖고 파송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